은퇴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지식과 계획으로 충분히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투자로 얻는 수익은 일을 해서 받는 월급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해서 정작 노후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은퇴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지르는 몇 가지 큰 실수가 미래의 재무적 성공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오늘은 그런 실수들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같이 보시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고칠 수 있는 행동들이 보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머니 스케치입니다. 은퇴 계획을 세우면서 자주 나오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9번째 실수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실수까지 차례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번째 실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은 어려운 작업처럼 느껴지지만 은퇴 자금을 지키려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균형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섹터별로나 종목별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법이니, 그럴 때는 수익이 난 부분을 일부 정리해서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균형을 맞추면 큰 폭락이나 변동성에도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케빈 오리어리는 어떤 한 종목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상을 두지 말고 하나의 섹터의 전체의 20% 이상을 두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퇴직 자산을 회사 주식에 과도하게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 자체로 큰 위험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사 주식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고 지나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8번째 실수는 지금 당장 저축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리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고, 그 의미는 시작이 빠를수록 훨씬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일찍 시작한 작은 금액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적으로 불어나서 나중에 큰 자산이 되는 경험을 직접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어렵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매달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넣는 습관이 노후 자산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돈이 더 생기면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미룹니다. 하지만 시작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돈이 되는 것이 투자 세계의 기본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합니다. 그러니 지금 가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준으로라도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더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결국 시작 자체를 막아버리는 패배 전략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부를 만듭니다. 7번째 실수는 세금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소득세 구간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 어떤 계좌에 돈을 넣고 빼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은퇴 후 소득세가 더 높아질 것 같다면 노스 계좌 같은 과세 후 인출 계좌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스형 계좌는 근로하는 동안 세금을 납부하고 은퇴 후에는 세금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은퇴했을 때 투자 소득이 많아 고세율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반대의 경우, 즉 은퇴 후 세금 구간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 전통적인 세전 계좌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단순히 한 시점의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세금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통적 세전 계좌는 납입할 때 세금 공제가 되지만 은퇴 후 인출할 때는 보통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형의 계좌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금 관점에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세율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력 내내 한 가지 계좌 유형에만 쌓아두었다가 막상 은퇴할 때 세금 때문에 기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손에 쥐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 실수는 과도한 부채를 떠안는 것입니다.
즉시 소비를 위한 유혹에 계속 빠지면 은퇴 자금을 모으는 일이 훨씬 힘들어집니다. 무언가를 지금 바로 사고 나중에 갚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갉아먹습니다. 부를 쌓으려면 충동적 소비를 제한하고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커리어 전반에 걸쳐 부채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은퇴 후 생활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미 은퇴한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로 흔히 무부채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없으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생활할 수 있고 리스크와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기타 대출이 남아있는 은퇴자는 빚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있어야 같은 수준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높은 이자의 부채는 투자 수익률을 상쇄해버려 자산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의료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 문제를 생각하기를 꺼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비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평균 부부가 은퇴 기간 동안 의료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약 3억 7,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에는 장기 요양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전후의 건강을 잘 관리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추가 보험을 준비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지불할 여력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집 대출이나 차 할부가 끝나니 지출이 급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생활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의료비는 이전의 주택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만큼 크게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전체 의료비의 80% 정도만을 보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보험 가입이나 자가 부담금을 충당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예산을 세울 때 의료비 항목을 충분히 확보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실수는 국민연금을 필요 이상으로 일찍 수령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수록 수령액은 증가하며 이는 70세까지 기다릴 경우까지 적용됩니다. 62세의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연간 약 2,470만 원 이상 벌 경우 연금이 삭감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완전히 은퇴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67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 상태에 있고 62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바로 받기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받아서 개인 계좌에 넣어 운용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한 나이가 연금 수령에 항상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개인의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투자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선택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어 위험한 투기에 빠지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은 검증된 자산에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투자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투자를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균형을 지키십시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130만 원어치가 다른 자산보다 훨씬 많이 불어났다고 해서 그 돈을 몽땅 그쪽으로 쏟아붓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특히 대체 불가능하게 큰 금액이 한 종목이나 한 자산에 묶여 있다면 그 손실을 만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서 모든 돈을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에만 두는 것도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은퇴 목표를 달성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그 위험 수준은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실수 허용 범위, 그리고 심리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상속과 유언을 계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후에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일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집, 자동차, 주식, 예술품, 연금 같은 자산들은 모두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어떻게 분배할지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족 부의 보존이나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 보장, 후손의 교육 자금 마련, 또는 자선단체 기부 등 다양한 이유로 사후 자산 계획을 세웁니다. 사후 자산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은 가족들이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최종 요청이 제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칫 준비가 부족하면 원치 않는 곳으로 재산이 흘러갈 수 있으니 신중히 대비하세요. 사전 준비는 남겨진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은퇴 초기 2년에서 3년은 물가 상승이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은퇴 기간이 30년 정도 이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은 실제 소득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 자금을 인출할 때는 4%의 지속 가능한 인출 비율로 시작해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바닥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은퇴 자금을 단순히 은퇴 기간의 연수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1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39억 원을 모았다면 매년 1억 3천만 원씩 인출하면 된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화폐 가치가 30년 뒤에도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인데 오늘의 1억 3천만 원은 30년 뒤에는 같은 구매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문제는 자금을 시장에 투자해 둔 상태라면 경기 변동이나 장기 불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급락이 장기간 지속되면 단순한 나누기 방식은 자금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인출 규칙은 인플레이션과 시장 변동성 두 가지를 모두 감안한 경험적 규칙으로 널리 권장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제작팀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